이 동영상은 백내장 및 백내장 수술 과정, 주의사항들을 설명함으로써 환자 및 보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국내에서 연간 20만 건 이상 이루어지는 수술로 백내장이 있거나 수술을 받는 분들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눈 안에 투명한 수정체가 뿌옇게 변해 시력이 떨어지는 병으로 주된 원인은 노화입니다. 우리 눈은 카메라의 렌즈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카메라 앞쪽에 있는 렌즈가 빛을 통과시키고 필름에 빛이 맺혀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카메라의 렌즈가 더럽혀졌을 때는 사진이 뿌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수정체가 뿌옇게 된 경우 물체가 흐리게 보입니다. 이를 백내장이라고 하며 뿌옇게 된 위치에 따라 증상이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의 치료는 수술적 방법과 비수술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방법은 약물 치료로 여러 가지 약물들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물들은 백내장의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하며 수술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며 시력장애가 심하지 않거나 수술을 꺼리는 환자에게 주로 사용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수술기구 및 기술의 발전으로 백내장 치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시기로 한 날짜에 병원에 오시면 수술을 시행하기 약 1시간 전부터 백내장 수술을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수술 전 준비 과정으로 산동제, 소염제, 항생제를 점안합니다. 산동제는 수술을 위해 동공이 커지도록 하는 약물로 점안 3-40분 후에 동공이 커집니다. 소염제는 수술 중 동공이 다시 작아지는 것을 막아주고 수술 후 염증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항생제는 수술 전 수술할 부위의 세균을 감소시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의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백내장 수술은 쉽게 생각하면 백내장이 있는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위치에 수정체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 수정체를 넣는 것입니다. 수술실에 입실해 수술대에 편안하게 누우신 후 수술 시 아프지 않도록 마취를 시행합니다. 마취는 전신 마취, 국소 마취, 점안 마취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와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 시행합니다. 마취를 시행해 눈이 아프지 않도록 한 후 눈 주위 피부를 소독하고 수술포를 덮습니다. 수술 전 소독과 수술포는 세균이 감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눈 안에 있는 수정체를 제거하기 위해 각막에 3mm 이하의 작은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을 통해 바늘이 들어갑니다. 수정체는 얇은 막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를 수정체 낭이라고 합니다. 수술 기구를 이용해 앞쪽 막을 동그랗게 잘라낸 후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합니다. 최근 널리 사용하는 초음파 유화술은 초음파를 이용해 백내장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단단한 백내장은 쉽게 바늘을 통해 빨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를 이용해 잘게 부수어 제거합니다. 수정체가 있던 위치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고 수술 부위를 세척하면 수술은 끝이 나고 회복실로 가게 됩니다. 수술의 전체적인 과정은 약 1시간 걸리며 백내장의 종류나 눈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환자 및 보호자들이 기억해야 할 부분은 주의사항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입니다. 우리 눈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아래의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3주일간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눈은 겉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세균에 늘 노출돼 있습니다. 물을 통해 이 세균들이 수술 부위에 들어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눈 아래 얼굴 부위를 수건으로 닦아주면 이러한 감염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과격한 운동이나 몸에 무리가 가는 행동은 약 1달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 안에 넣은 인공수정체가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에는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잘 회복되는지,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는지 관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술 후 발생하는 합병증은 드물지만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술 후에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시력이 안정화되는데 대략 한 달이 걸리므로 안경이 필요한 경우 그때 처방을 받아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백내장 수술 후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감염입니다. 상처를 통해 눈 안으로 세균이 들어가 안내염을 일으키게 되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눈을 비비거나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내염이 일단 발생하면 입원해 적극적인 항생제 치료를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둘째, 수술 후 눈의 압력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압력이 올라가면 눈에 뻐근한 통증을 느끼며 심한 경우에는 머리가 아프고 구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일시적으로 눈의 압력이 올라가는 것으로 안압을 낮추는 약물로 치료하게 됩니다. 셋째, 각막이 부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이 오래돼 매우 단단해진 경우 백내장을 제거하기 위해 초음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각막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막이 붓게 되면 수술 후 한동안 시력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1, 2주 동안 서서히 붓기가 빠지며 시력이 회복됩니다. 넷째, 눈에 넣은 인공수정체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력이 감소하게 되어 인공수정체의 위치를 제자리로 잡아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망막 박리와 황반 부종 등의 망막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눈의 앞쪽 부분에서만 이루어지는 수술입니다. 그러나 눈의 뒤쪽 부분인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 부위에 드물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약물 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후발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발 백내장이란 인공수정체를 넣은 수정체 낭에 혼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선천 백내장이나 젊은 나이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후발 백내장이 발생하면 다시 수술할 필요 없이 외래에서 레이저를 이용해 혼탁해진 수정체 낭을 제거해 다시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전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한 후 인공수정체를 눈에 넣게 되면 일반적으로 먼 것은 잘 보이나 가까운 것은 돋보기를 껴야 잘 보이게 됩니다. 또한 수술 전부터 난시가 많이 있었던 경우는 수술 후 난시를 교정하는 안경을 착용하여야 잘 보이게 됩니다. 최근 인공수정체에 다초점을 넣어 돋보기를 착용하지도 않고 가까운 것이 잘 보이게 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와 난시도 교정이 가능한 난시 교정 인공수정체가 개발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수정체를 프리미엄 인공수정체라고 하며 가격이 다소 비싸긴 하지만 환자에게 보다 나은 시력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수술 후 눈부심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미엄 인공수정체는 모든 백내장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개개인의 눈 상태에 따라 프리미엄 인공수정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프리미엄 인공수정체가 현재 사용되고 있으므로 백내장 수술을 상담하실 때 안과 전문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